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사고 출신이죠? 아니라니까. 과학고는 특목고예요. 과학고는 다 특목고나 자사고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지만. 우린 공립이에요, 공립. 우리는. 아, 공립이에요? 네, 네. 자사고, 외고, 또 국제고. 아,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영재고도 과학고 그러면 별도죠. 자사고인가요? 아니요, 영재고 공립이에요. 공립이에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상상고 때문에 문제가 크죠. 네. 근데 뭐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개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허가 뭐 어쩌저쩌고 하는 게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자사고가 이렇게 되면서 그 일반고가 공동화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위기의식의 첫째인데, 뭐 일정 부분 공감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교육봉사단체라면서 느꼈던 게, 여기 장동인 대변인도 원래 교육봉사단체 했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데는 일반고나 아니면은 또 일반고까지 안 가도 중학교 학생들 중에 수학 포기자, 과학 포기, 영어 포기자 이런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 심각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격리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똑 떼어가지고 어떤 다른, 아니면 잘하는 애들 또는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한 학교 만들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면은 이 격리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저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민족사관고, 상상고 이런 데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않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특히 상상고는 저희가 또 전라북도 전주에 갔다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벌써 실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마음먹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누가 봐도 교육의 객관적으로. 안정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사람은 안 중에도 없는 거죠, 보니까. 교육부라는 것도 전 세계에 제가 조사해 보면 거의 없고, 네. 예, 정부가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 그런 게 없어. 전 세계 선진국에 거의 없고, 교육감 이런 것도 없어. 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재정 지원만 해주는 거거든요. 교육감 있어요, 미국에. 교육감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교육감이라고 있다고, 한국말로? 한국말로 없지. 아니, 그 영어로 뭐가 있는데 교육감? 그 있어요. 옛날에 나도 기억 안 나, 지금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워싱턴에 미셸 링가는 사람 유명했잖아요. 그 사람. 이게 뭐냐면, 교육을 재경부처럼 네. 교육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지원은 진짜 순수 지원이지 이렇게 개입하고 뭘 학점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육은 좀 순수하게 좀 놔둘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나 그런 생각이라서 이런 데 개입하고 이런 거에 절대 나는 반대한다. 특히 사학은 좀 놔둬요. 그리고 만약 굳이 개입하고 싶으면 공립부 파트 있잖아요. 네. 과학고 개입하고 뭐 영재 과학고 왜 개입을 해요? 네. 과학고 공립이라면서요? 남의 학교라고 막말하네. 아니, 그러니까 과학고 개입하고 교육에서 어떤 현상이 문제냐를 봤을 때 지금 학력 저하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럼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하나의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 미국의 보수주의자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시가 교육 정책으로 끌어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NCLB 정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No Child Left Behind예요. 어떤 아동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그 공립학교들에다가 그 성취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적 요구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학교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정도의 수준을 올린다. 성취도, 평균 성취도 이런 것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해가지고 실제로 학력이 많이 증진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의 기본이 뭐냐면요, 통계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학교별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보면, 근데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일제고사를 싹 없애요. 성취도 평가 같은 거를. 성취도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게 14년인가 5년까지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니까. 그 성취도 평가라는 게 뭡니까? 전국 단위로 뭐 전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샘플링해서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교육의 질의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줄 세우기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평가 자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도 노원구 상계동에도 학교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 개 있지만은 이 학교들의 현재 교육 현황을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악할 수가 없으니 대책도 안 나오죠. 줄 안 세운다고 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 가서는 다 줄 서요, 또 보면은.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줄 서면 애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예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럼 아름아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정보 격차는 한마디로 많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정보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감이라든지 이번 정부 장관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좋은 데서 공부했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전북교육감 그 자녀는 완전히 무슨 영국에서 최고 비싼 데서 과외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입학 학원 같은 데서 받고 또 거기 대학 가고 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저렇게 해놓고 이게 남의 자식 상상고 다니는 거 그렇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얘기할 때는 설립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건데 그럼 설립 취지가 뭐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설립 취지였어요. 이 취지대로 되게 잘하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인데 이 하나고등학교만 봐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보면은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수능 문제 풀이 과목은 없어요. 물론 수능 문제 풀이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학생들이 이거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교육 방식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고는 좀 잘하는 설립 취지에 맞게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상상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네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고 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반감을 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 말할 수가 있는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좀 얘기를 하자면은 상상고 같은 경우는 거의 입시 전문 학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입시 전문 학원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 이거는 지금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입시학원 네. 전문 수준 고등학교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일반고도 그런 고등학교 맞아요. 많고 일반고도 엄청 많은데 많아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대학 입시 자체를 국영수, 바꾸든가 그러면. 교수, 그냥 이수, 교수 과목이 5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상상고 같은 이런 자사고는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50%를 훨씬 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학원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막 공부를 가르치는 건데 학원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서 의대를 정말 많이 보내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사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자사고를 취소할 때 그럼 교육부에서는 뭐를 내놔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교육부에서 좀 방침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방침을 내놓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냥 좀 같습니다. 놔두면 안 되나? 왜 방침을 내놓죠? 각 사학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난 어느 선진국 학교 방침을 봐도 사학을 이렇게 규제하고 공립 잘하시면 돼요. 교육감들이 공립 고등학교를 그렇게 관심 있게 해서 키우면 되지. 문제는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돼서 경쟁력 있게 키우냐. 근데 학교 선택권은 어차피 국민한테 자사고 있어요. 학비 아세요? 자사고 학비가 아니 그거는 거기 그 1,000만 원 낼만한 사람들이 가고 또 그러니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장학제도도 꽤 많아요. 아니, 근데 홍성대 자사고 씨가 장학금도 학비가 많이 내요. 보통 1,000만 원에서 물론 아니, 기숙사비 다 그거니까 포함해서 아니, 2,000만 전부 원이 다는 이게 아니고 제가 잘 장학금 제도도 많이 아니,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자사고는 장학금제도 부실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만약에 좌파의 교육권이 어떻게 이런 자사고 같이 비싼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겠냐 이게 그럼 기회가 제한된다는 논리라면은 좌파가 만든 게 로스쿨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스쿨 학비라는 거는 사시 통과한 사람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많고 사실 거기서도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대거든요 학비가. 근데 그 논리랑 또 안 맞잖아요. 아니 그 학비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로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다양한 또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자사고에서 다양한 교육하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살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 교육관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교육부 없애자 그랬었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안철수 대표 많은 점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항상 저는 이 대목은 동의합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거는 12학년에서 11학년으로 줄이는 거 얘기하자는 거랑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학제 개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교육부 또 없애고. 교육부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게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교육감들을 우리가 선거를 뽑아가지고 상당한 공약들을 안고 이 사람들이 선출이 돼요. 예를 들어 자사고를 없애겠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갈수록 정치화돼 가요. 뭔가 자기가 공약을 좀
이런 표현 적절하지만 자극적인 거 걸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육의 실패의 결과는 한 10년 있어야 나타나요. 우리 예전에 이해찬 세대가 학력 저하 세대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20-30년 지나고 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교육감들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사고를 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5년 10년 동안은 뭐가 잘못된지 뭐가 누가 피해 입었는지 잘 안 드러나요 보면은. 그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교육감들이 뭐 개성이라고 표현할 거야 아니면 굉장히 독단적인 정책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라북도 교육감 아니면 경상북도 교육감 해가지고 나중에 성취도 평가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아이들의 학력이 뭐 경상북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십만 명의 아이들의 그 미래는 솔직히. 어릴 때 교육을 좀 잘못 받으면은 그 아무도 책임 안 져요. 평생 갑니다. 100년 후에 나타나니까. 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통째로 전라북도랑 학력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일찍고사로 나타나죠. 우리 때는 찾아보자 요즘 그 체력 검정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체력장을 했어요. 체력장. 근데 체력 맨날 물었는데 난 하나고는 마음에 드는 게 에브리데이 매일 체육 시간이 필수적으로 1시간씩 있다는 거. 그거 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런 기사 봤는데 저는 나 여기에 박수 쳐주고 2014 지난해 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사고, 뭐 외고, 이렇게 국제고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래서 47.2%가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 15.2%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배, 3분의 1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은 반대보다 찬성이 2-3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고교 평준화에는 찬성을 하느냐, 3분의 1에 찬성을 했고 교육의 다양화는 찬성을 하느냐, 또 여기 또 3분의 1을 또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도 하향 평준화 되지 않고 좀 교육의 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정말 중점 현안으로 내놔야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정말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직을 하시다가 퇴임한 사람 내가 이 교육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더 잘 되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육부 그러면 공무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규제 없애고 다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공무원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또 항의 내가 그분 이름을 내가 댈 수는 없는데 교육부 고위 공무원, 최고위 공무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사학에 대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애가 미션 스쿨을 뺑뺑이로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강제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불교 학교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면 되고 크리스찬 학교는 크리스찬에서 합격해야 돼. 불교 믿는 학생이 뺑뺑이로 기독교 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나는 좀 이거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 정상화 시키면 공립고등학교도 옛날 용산고부터 시작해서 경복고등학교 이런 게 공립고로 유명했거든요. 유명한 이유가 줄 세워서 시험 봐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공립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그럼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서 하고 그러면 사립고들 중에서 철저히 시험을 해서 상상고 같은 데는 그렇게 하시라고 왜 상상고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상상고를 누가 강제로 보내나?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되게 모순된 게 선택해서 보내잖아.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 아니야? 그 거는 입시 전문학원을 내가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학부모들 가는 건데 그걸 놔두면 되죠. 상상고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여기서 좀 판단을 잘해야 돼서 그럼 이경 우리 상근 부대변인은 이번에 상상고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꼭 이렇게 저번처럼 찬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근데 이경 부대변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같은 입장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굉장히 용기가 없어요. 좀 확확 얘기하세요. 좀 뭐가 잘못됐죠? 이거 상상고 저는 문제. 상상고 그렇게 취소하는 거 반대. 잘못. 여기에 뭐 당연히 전 갔다 왔다니까요. 네. 갔다 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반대 성명도 했어요. 네, 당에서. 그러니까. 저도 반대. 갔다 와서 의견을 듣고 왔어요. 반대. 여기 다 반대죠? 그러니까 좀 뭐 교육부나 잘 생각을 하려면서요. 왜 또 말을 좀 이게 사람이 말이야 정치를 해더라도 저쪽이 잘못 해당할 때 딱 하고 나는 불매운동 이거
찬성한다 딱 얘기하잖아. 본인이 왜 적이 많은지 생각 안 해봤죠. 아니에요. 본인이 왜 적이 많은지 생각 안 해봤죠. 나 잘못했다니까요. 8월에 항상 뭐. 교육부에서 방안을 왜 8월에 저기 많은지가. 교육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의견이 너무 명확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우리는 거예요? 아 아니, 이경 부대변인 8월에 교육부에서 저렇게 아니 좀 구렁이 들어주세요. 담 넘어가는데 가야 되는 거야? 8월에 교육부에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 괜찮은 방안이 나오면은 이거 합당하다, 좀 괜찮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만족한다 하면은 괜찮은 건데 만약에 교육부가 내놓은 안이 만약에 또 뻔하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무조건 폐지는 일괄 폐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상상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보낸 학부들이 다 좋아하고 상상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옆에서 감나라 대추나 그리고 이게 나 진짜 그 학교 이 자체를 학생 이해를 학부모 못하. 이런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여론조사로 막 하거든요. 전국적인 그 학교,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여론 그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왜 여론조사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걸로 정책을 이해 안 가요.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과학고 없애자고 한번 해보죠. 아마 과학고 왜 여론조사하면 아니요 여론조사하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과학고 못 간 애들이요 네. 정말 배 아파서 사실상 못 그렇게 한 내 게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한 게 있었던 게 과학고에서 소위 말하는 비교내신제 폐지하자고 한번 그렇게 했었죠. 해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가진 자의 것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좀 덜 가진 자에게 나눠주자라는 명제를 가지고 여론조사해 보면요 거의 한 80-90% 나올걸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내가 가진 자의 분류자는 아닌가에 약간 헷갈려요. 그게 내가 더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냐 더 받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료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교육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애초에 자사고라는 걸 위화감의 상징처럼 만들어버렸고 자사고에 다니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그들을 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뭐 언뜻 보면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다대 소수의 이제 구대를 만들어놓고 여론조사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아니 방법은 그리고 아니에요. 우리 때는 뭐 자사고니 자율고니 외고니 전혀 없던 시대 때 그냥 동네 가까운데 뺑뺑이져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한참 보니까 우리 학교에 동문 후배들이 한 명도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고 더 이상 학교 얘기는 하지 말고 자사고 엄청나게 막 외고 막 이런 데 생기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에서 다 글로 빠지고 예. 막상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후배들이 없어.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 이제 대학 동네에서 뺑뺑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 대학은 수월성 교육을 해? 대학은 왜 수능으로 해서 이렇게 뽑지? 그냥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안암동 사는 애들은 고대 가고 신촌에 사는 애들은 연대 가고 신림동이나 봉천동 사는 애들은 서울대 가고 거기 집값 엄청 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아니, 난 그런 게 그렇다고 있었어요. 뭐 생각해. 한국대학교, 뭐 부산 캠퍼스, 한국대학교, 서울 국립대 캠퍼스 이런 성피합이지 식으로. 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 정책이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좌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로스쿨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가지고 입시 제도의 다변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길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그 길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보이지가 않는 길들이에요. 오직 혜택 받은 돈 좀 있고 아버지가 무슨 뭐 어디 교수고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데려다가 무슨 뭐 논문도 쓰게 하고 이런 거 했을 때만 보이는 길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양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쟁이라는 걸 배제하고 다양한 길이라고 하는 그 좌파 명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좀 오히려 진짜 현실성이 떨어져. 서민들한테는 신분 가르는 짓인지 오히려 사법고시 살리는 게 서민들 위한 방법이었어요. 로스쿨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걸 진짜 그건 돈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하고 나서도 무슨 뭐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도 계속 입시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만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건 불가능이다 거의. 왜냐면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기준 자체가 다양해져야 되고 기준이 다변수가 돼버리면은 공정하다는 건 또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가 되니까 아예 가르자고요. 사립은 네 마음대로 해. 공립은 대신 최대한 공정하게 그 말은 줄을 세우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공교육의 정상화에 교육부나 교육감 여기 집중해야 돼요. 왜 사학을 자꾸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립은 자기들이 돈을 얼마 쳐넣든지 그래요. 그 학비를 얼마 만들든지 네. 신경 쓰지 말고 크리스천 학교를 말들 불교 학교를 만들지 그건 놔두라니까 거기. 그러니까 가서 뭐 천주교 학교를 사당을 짓든 뭐 하든 네, 놔둬요 그냥. 그리고 거기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학생 학부모가 원해서 가는 건데 그럼 원해서 가는 것까지 왜 막어?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가장 망가졌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저도 제가 일반고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일반고에서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맨날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소음을 참고 공부하는 능력이에요. 분위기, 학습 분위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자사고를 만든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라든지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지금 자사고는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바로 없애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대안도 아니고 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예.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근본을 갖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공립은 이거 위헌 소송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때 이기기 쉽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죠. 끝까지 가면. 네. 저는 그래서 공립은 화끈하게 예전에 우리 맞아. 공교육은 화끈하게. 화끈하게 제 생각에는 그 좀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뭐 나름 공정하게. 공정한 기준을 줄 셀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옳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학은 놔둬요 그냥. 사학이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맞는 인재를 이념에 따라 길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학도 서열을 매기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렇게 쭉 매기잖아요. 그 안에 서울대 빼고 다 사학이잖아요. 보면은. 고연대. 예. 근데 예. 하는데 학교의 순위라는 게 물론 입시 성적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서 그들 학교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기들께 행실이 몇 명 붙었니 무슨 뭐 사실이 몇 명 붙었니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학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거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봤던 미국의 사학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은 나중에 요 놈이 우리 학교에 기부금 많이 낼 것 같은 놈을 기르는 게 최고예요. 하버드가 그러잖아. 근데 그 입장에 봤을 때 공무원을 키우는 건 최악의 선택이죠. 뭐라도 좀 공무원이 무슨 기부금 내겠어 나중에 보면은. 그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인재들도 받는 대신에 반대로 그 돈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섹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이 복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4명을 뽑는데 한 놈은 그래 좀 돈 좀 있는 애인데 좀 사업 나중에 할 것 같은 애 요런 애 뽑고, 하나는 여기 뭐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 참 싹수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 왕족이다. 친구 나중에 가면은 우리 지금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 가면 한몫할 놈이다. 왕족이다. 뭐 여긴 반대 진짜 공부만 했는데 요런 건 나중에 너 나를 어떻게 방글라데시 순서대로 한 거예요. 예를 그냥. 그냥 얼굴이 까마니까 지금 진짜 있어가지고. 너무한다, 그러니까 진짜. 방글라데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만 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긴 또 뭐 가가지고 보니까 뭐 사회 운동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학교 내 뭐 좋은 뭐 운동 같은 거 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사립의 자신의 농사 비법이고, 이렇게 4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20년 뒤에 이 학교가 기대해야 하는 것을 이룰지 못 이룰지는 그 학교가 다년간의 체험으로 학교의 방식으로 확립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 100% 찬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립은 사립은 자기들이 바보들인가요? 그 자기 교육 책임하에 전문가들이, 자기 시나리오를 꾸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다 모여 있고 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 뽑을까 전부 다 연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놔둬야죠. 왜 그거를 탁상공론에서 교육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선생님보다요 훨씬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립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도 어떻게 채용하는지까지도 국가가 거의 뭐 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요? 에이, 저는 그러진 그런- 않죠. 에이. 그런 무슨 기업 채용을 국가가 정해줍니까? 기업 채용의 어떤 방식, 최근에 뭐 블라인드로 하라든지 그런 걸 국가가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다- 했어요? 아니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다 형님 줍니다. 그 지난번부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한- 거. 그 뭐 하시니 이런 질문을 한화 하면 이럴 때 옛날에 고졸 채용 사실상 반강제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정책적인 게 들어가긴 들어가죠 형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립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유럽처럼 유럽 대학의 어떤 평준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거론을 하면 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게 물론 제가 민주당이지만 그 진보 교육감들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 뭐 평론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솔직히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고 출신의 공무원 고위 제가 간부가 교사 얘기한 게 자격증이 있고 있어요. 저도 저한테. 교원 자격증이 있고 네. 교육학을 솔직히 공부했지만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 잘 되는 거 우리도 안다.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얘기는.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가만히 놔두는 모르겠어요. 게 최고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사학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면은 그 조국 수석께서 본인의 사학재단을 그 본인의 가족이 운영한 사학재단을 대가지고 또 그만 얘기하세요. 그 웅동중학교 뭐 네. 이런 거 좀 그거는 뭐 조국 수석가 아니고 조국 그 수석의 가족. 가족들 네, 거니까. 가족들. 그런 그건 또 것들에 별개입니다. 대해서. 예. 자 이제 불매운동, 일본 그 상품 불매운동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좀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 사학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좀 더 확대해서 차별적 규제 개입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핵심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가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